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이 된 광주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 김연자라고 해요. 오늘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제가 겪었던 끔찍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내 자식이 나를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광주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적적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나름 익숙해졌죠. 다행히 남편이 남긴 재산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불편함이 없었어요. 부동산과 예금을 합치면 9억이 넘었고 생활비를 쓰고도 남을 만큼 여유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엄마를 끔찍이 아끼는 딸 소은이가 있어 외롭지 않았어요.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소은이는 바쁜 와중에도 자주 영상통화를 걸어왔죠. 엄마, 오늘은 뭐 하셨어요? 소은아, 경로당 다녀왔지. 친구들이랑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고 왔다.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그럼 네가 써준 메모 보고 꼬박꼬박 챙기고 있지. 소은이와의 대화는 제 하루를 가장 환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만큼은 나이 든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딸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엄마의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명수와 며느리 은진이가 유독 자주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엔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한 달에 두세 번씩 찾아왔어요. 처음엔 반가웠죠. 아휴, 이제야 자식들이 효도할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은진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엔 눈길도 잘 안 주던 은진이가 이제는 살갑게 다가와서 제 손을 꼭 잡아주기까지 했거든요. 어머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셔서 걱정돼요. 혹시라도 넘어지시면 큰일인데. 병원에서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그저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도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든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말투 하나, 시선 하나까지 어딘가 어색했거든요. 며칠 전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내가, 글쎄, 난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같은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하셨잖아요. 그 말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내가 기억이 흐려진 걸까?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을 뿐일까? 그날 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소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은아, 엄마가 요즘 이상한가 봐. 자꾸 깜빡거린다네. 엄마,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은진이가 그러더라. 내가 같은 말을 3번이나 했다나 뭐라나. 엄마는 멀쩡하세요. 그런 말씀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소은이의 목소리 어딘가엔 망설임이 섞여 있었어요. 단순한 위로 같으면서도 뭔가 감추는 기색이 스쳤죠.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데 오랫동안 익숙했던 아파트 불빛마저도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과연 며느리의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의심의 씨앗이 얼마나 큰 폭풍을 몰고 올지를요. 그날 밤 소은이와 통화를 한 후에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냥 제가 예민해진 건가 싶어서 넘어갔죠. 며칠 후 소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엄마, 명수 오빠가 요즘 얼마나 자주 내려와요? 글쎄, 한 달에 두세 번은 오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명절에만 왔잖아요. 갑자기 왜 그럴까요? 나도 신기해. 은진이도 완전히 달라졌어.
내 손도 잡아주고 말이야. 소은이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물었어요. 엄마, 오빠가 요즘 사업은 어떻다고 해요? 잘 된다고 하던데? 왜? 그냥 궁금해서요. 뭔가 캐묻는 느낌이 들었지만 딸이니까 대답해줬죠. 그런데 소은이의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언니가 병원 검진 받으라고 하는 거 어떤 병원이래요? 서울에 있는 병원이라고 하더라. 자기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다나? 어떤 과 의사요? 그건 안 물어봤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했어요. 소은이가 왜 그렇게 자세히 묻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딸이 걱정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그날 저녁 명수와 은진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뭔가 급한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은진이가 평소보다 더 살갑게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서울에 좋은 병원이 있어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시기로 했거든요. 갑자기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나이 드시면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잖아요. 명수도 거들었어요. 엄마, 은진이 말이 맞아요. 요즘 엄마 깜빡거리는 게 좀 늘어난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내가 언제 깜빡거렸다고? 어제도 같은 이야기를 2번 하셨잖아요. 정말 그랬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설마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무서워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어떤 과 선생님인데? 정신과 선생님이에요. 기억력 검사 같은 걸 전문으로 하시거든요. 정신과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이상해 보이는 건가? 꼭 가야겠니? 네, 어머니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빨리 치료받으실 수 있잖아요. 은진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는데 소은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내일 서울 올라오신다고 들었어요. 엄마 시간 남으면 나 만나고 가요. 얼굴 보게요. 딸도 만날 수 있겠다 생각하니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혹시 정말 큰 병에 걸렸다면 소은이가 간호사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서두르는 듯한 느낌? 마치 누군가 저를 재촉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그게 정말 이유가 있는 재촉이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일찍 명수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평소보다 부산스러운 모습이었죠. 차에 타면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서울로 데려가려는 걸까? 내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 건가? 명수야, 내가 그렇게 이상해 보이니?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 명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좀 걱정되긴 해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일도 있고, 약속도 깜빡하시고, 약속을 언제 깜빡했다고? 지난주에 경로당 모임 있다고 하셨는데, 다음날 또 같은 얘기 하셨잖아요. 정말 그랬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혹시 정말 제가 그랬던 건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보니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마음도 그 풍경처럼 복잡하게 흘러갔죠.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게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서울에 도착하니 은진이가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선생님이 특별히 시간 내주셨어요.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니 높고 웅장했어요. 이런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다니 뭔가 대단한 일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혹시 정말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병원 검사를 받고 나니 오후가 되었어요. 은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는 며칠 후에 나와요. 오늘은 맛있는 거 드시고 가세요. 명수도 거들었죠. 엄마 광주 가기 전에 갈비 한번 드시고 가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그 집 말이에요. 사실 검사 받느라 긴장해서 배가 고픈 줄도 몰랐는데 갈비 이야기를 들으니 군침이 돌더라고요. 서울에 올 때마다 가던 그 갈비집이었어요. 고기도 맛있고 밑반찬도 깔끔해서 제가 참 좋아했거든요. 갈비집에 도착하니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은진이가 미리 예약해뒀는지 바로 자리로 안내받았죠. 좋은 자리였어요. 조용한 단독 룸이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은진이가 가장 좋은 자리를 권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아무 자리에나 앉았을 텐데 오늘은 뭔가 특별한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죠. 고기를 구우면서 은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검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뭘 이렇게 신경 써주니 고맙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명수도 고기를 뒤집으면서 거들었어요. 엄마, 요즘 우리가 자주 찾아뵙는 것도 엄마 건강 때문이에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거든요. 그래,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챙겨주니까 든든해. 은진이가 고기를 잘라서 제 앞접시에 올려줬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친절했죠. 어머니, 많이 드세요. 몸에 좋은 한우예요. 이런 비싼 고기를 어머니께 좋은 건 아깝지 않아요.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해주다니. 처음 결혼했을 때는 어색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진짜 딸 같았어요. 은진아, 네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정말 고맙다. 당연한 거죠, 어머니. 식사를 하면서 은진이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 내일 서울에서 하루 더 머물러 보시는 건 어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원래 계획은 검사만 받고 광주로 내려가는 거였거든요. 왜? 무슨 일인데?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 정말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내일 시간을 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또 병원에 가야 해? 네, 오늘 검사는 기본적인 거였고, 내일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수도 맞장구를 쳤어요. 엄마, 은진이 말이 맞아. 어차피 서울까지 온 김에 제대로 검사받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갑자기, 괜찮아요. 엄마, 호텔도 예약해놨어요. 벌써 호텔까지 예약해놨다고요? 뭔가 미리 계획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그래도 집에 가서 준비물도 챙겨야 하고 필요한 건 다 사드릴게요. 어머니, 옷도 사드리고요. 아니야,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될 텐데.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죠. 은진이의 말에 명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우리 마음 받아주세요.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두 사람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더욱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은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잠깐 전화가 왔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뻔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전화를 받기 전에 은진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식사 중이니까 나중에 받으시면 안 될까요? 아니야, 급한 전화일지도 모르니까 잠깐 받을게. 저는 이렇게 말하며 이미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지금 조용한 데로 가서 전화 받으세요. 응?
의아했지만 잠시 일어나 테이블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혹시 새언니랑 오빠가 어디 가자고 안 해요? 이상했어요. 소은이가 왜 그런 걸 묻는 걸까? 응, 은진이가 내일 병원 한 곳 더 가보자고 하네. 어떤 병원이요? 글쎄, 정밀 검사를 받는 곳이라고 하던데. 그때 은진이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팔을 살짝 잡더니 속삭였어요. 어머니, 전화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식사부터 하세요. 여보세요? 지금 식사 중이니까 나중에. 그런데 소은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당장 도망쳐요. 절대 어디 따라가시면 안 돼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도망치라고?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아니, 이게 무슨... 엄마, 지금 당장 화장실로 가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소은이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니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평생 저를 걱정해주던 딸이 이렇게 다급하게 말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명수와 은진이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물었어요. 엄마, 누구랑 통화하세요?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에요? 은진이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하지만 소은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엄마,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지금 위험해요. 소은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어머니 얼른 다녀오세요. 음식 다 식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화장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손에 든 전화기에서는 소은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거든요. 소은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놀라게 하는 거니? 엄마,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소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오빠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갑자기 효자가 된 것도 그렇고, 자꾸 치매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엄마, 생각해 보세요. 오빠가 언제부터 엄마 건강을 그렇게 걱정했어요? 그게 예전에 엄마가 독감에 걸렸을 때도 전화 한 통 안 했잖아요. 사람이 나이 들면서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요? 그것도 치매 얘기만 계속하면서요? 소은이의 말을 들으니 정말 그랬어요. 왜 하필 치매 얘기만 자꾸 하는 걸까? 엄마, 제가 병원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요즘 가족들이 재산 목적으로 가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우리 명수가 그런 생각을?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뭔가 수상해요. 그때 밖에서 두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이상해. 너무 오래 있잖아. 전화 받고 나서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러더니 잠시 뒤 노크 소리와 함께 은진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소은아, 나 나가야겠어. 더 이상 의심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알겠어요. 하지만 엄마 혹시라도 이상한 게 있으면 바로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래, 알겠어. 전화를 끊고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은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응, 괜찮아. 갑자기 배가 아파서. 어머니, 스트레스 받으셨나 봐요. 검사 받으시느라 피곤하셨을 거예요. 은진이의 다정한 목소리가 이제는 왜인지 어색하게 들렸어요. 소은이의 말 때문일까요? 다시 자리에 앉으니 아까와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명수의 다정한 미소도 어딘가 어색해 보였고 은진이가 고기를 구워주는 모습도 부자연스러워 보였죠. 혹시 소은이 말이 맞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야속했어요. 내 아들을 의심하다니. 식사를 마저 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계속 소은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일 병원 가는 것도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준 걸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혹시 소은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말이에요.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명수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걸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의심의 씨앗은 점점 자라났어요. 아들이 요즘 보였던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죠. 갑작스럽게 자주 찾아온 것, 치매 얘기만 계속한 것, 서울에서 하룻밤 더 머물자고 한 것,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건 아닐까?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평소 같으면 아름다웠겠지만 지금은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뒤척이다가 물을 마시러 일어났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 아들을 의심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소은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명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주무셨어요? 아침 드시고 병원 가야 해서요. 응, 일어났어. 호텔 조식이 맛있다고 하니까 드시고 계세요. 제가 9시에 모시러 갈게요.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이 다정했어요. 하지만 왜인지 어색하게 들렸죠.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다른 투숙객들은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만 혼자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았어요. 커피를 마시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부부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서글펐죠. 나는 왜 이런 불안 속에서 아침을 맞고 있을까? 토스트 한 조각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예민해진 건가? 그때 소은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오늘 병원 가시기 전에 꼭 전화 주세요. 딸도 밤새 걱정했나 봐요. 화장실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은아, 나야. 엄마 어떠세요? 밤새 잠 못 주무셨죠? 응, 내 말 때문에 계속 생각났어. 엄마, 제가 어제 너무 놀라게 해드렸나요? 아니야, 하지만 정말 확실한 거야? 명수가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간호사로서의 직감이 그래요. 소은이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딸이 걱정하는 마음은 진짜였죠. 오늘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는다고 했어요? 정밀 검사래. 자세한 건 모르겠어. 엄마, 혹시 진단서를 바로 써준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왜? 보통은 검사 결과를 며칠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 말이 머릿속에 깊이 박혔어요. 진단서를 바로 써주면 이상한 거라고. 9시가 되자 명수가 호텔 로비에 나타났어요. 평소와 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조식은 드셨고요? 맛있었어요? 그럭저럭. 대답이 시큰둥했는데도 명수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건가? 차에 타면서 물어봤어요. 명수야, 오늘 어떤 검사를 받는 거야? 아, 인지능력 검사요. 기억력이나 판단력 같은 거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 검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 은진이가 미리 얘기해놨으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금방 끝난다는 말이 이상했어요. 정밀 검사인데 금방 끝난다고? 신호등에 걸려 멈춰 있을 때 백미러로 명수의 표정을 살짝 봤어요. 평소보다 긴장한 것 같았죠. 손으로 핸들을 꽉 쥐고 있었거든요. 명수야, 너 괜찮니? 피곤해 보인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교통이 복잡해서요.
하지만 목소리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은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죠. 어머니, 오셨네요. 선생님이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어요. 고맙네.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간단한 검사예요. 간단한 검사라는 말과 정밀 검사라는 말이 맞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죠. 병원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작은 병원이었고 환자들도 많지 않았어요. 대학병원 같은 큰 곳이 아니라 개인 병원 같았죠. 은진아, 여기가 유명한 병원인가? 네, 정신과 전문 병원이에요. 원장님이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접수를 하는데 직원이 은진이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자주 오는 사이인 것 같았어요. 은진 씨, 오늘 약속하신 분이시죠? 네, 부탁드려요. 뭔가 미리 약속된 느낌이었어요. 검사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죠.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료실 문들을 보니 모두 상담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일반적인 검사실과는 느낌이 달랐죠. 복도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도 뭔가 어두운 표정들이었고 가족들과 함께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기가 정말 검사하는 곳이 맞나? 의심이 더욱 커졌어요. 은진이가 원장실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서 검사 받으실 거예요. 조용해서 집중하기 좋을 거예요. 김연자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저를 부르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중년의 의사 선생님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죠. 첫인상이 왠지 믿음직스럽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연자님, 이정민 원장입니다. 의사가 일어나서 인사를 했는데 은진이와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뭔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앉으세요. 오늘 간단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검사라고 또 그러네요. 명수는 정밀 검사라고 했는데 말이 다르잖아요. 어떤 검사인가요?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8월 26일이죠.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런 간단한 질문들을 계속했어요. 전혀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의사가 제 대답을 적으면서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마치 제가 틀린 답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좀 심각하네요. 뭐가 심각하다는 말씀이세요?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방금 질문한 것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분명히 정확하게 답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선생님, 저는 분명히 맞게 답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증상 중 하나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치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건가요? 하지만 저는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 없이 가족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죠?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정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상해진 건가?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지금 상태로는 중요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산 관리 같은 일들은 가족들에게 맡기시는 게 좋겠어요. 재산 관리라는 말에 소은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잠깐요, 선생님, 제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가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진단서를 작성해 드릴게요. 의사가 컴퓨터로 뭔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빨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된 것 같았죠.
선생님, 다른 검사는 안 해봐도 되나요? CT나 MRI 같은 거요? 지금 상태로는 필요 없습니다. 임상적 판단으로 충분해요.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더니 은진이가 들어왔어요.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걱정하시던 대로네요. 치매 초기 단계가 맞습니다. 은진이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그 순간 은진이 눈에서 안도의 빛이 스치는 걸 봤어요. 슬픈 척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감정이 있는 것 같았죠. 법정 후견인 절차는 언제 진행하면 되나요? 은진이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소은이 말이 맞았던 건가? 진단서만 있으면 바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의사가 프린터에서 나온 종이를 건네줬어요. 진단서였죠. 종이를 받아보니 알츠하이머형 치매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불과 10분 만에 내린 진단이었죠. 이렇게 빨리 진단서를 써주는 게 정상인가요? 제가 물으니 의사가 짜증난다는 듯이 말했어요. 경험이 많으니까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은진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나가시죠. 명수 오빠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진료실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소은이 말대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명수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검사 어떻게 나왔어요? 은진이가 진단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오빠, 우리가 걱정했던 게 맞아요. 명수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다가 금세 슬픈 척 바뀌었어요.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봤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저를 속이고 있는 건가요? 병원을 나와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진짜 치매에 걸린 건지 아니면 속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은진이가 제 팔을 부축해줬는데 그 손길마저 이제는 의심스러웠어요. 엄마, 일단 점심 먹고 이야기해요. 충격 받으셨을 텐데. 명수가 차 문을 열어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이 느껴지지 않았죠. 차에 타려는 순간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뒤돌아보니 소은이가 택시에서 내리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죠? 소은아, 네가 왜 여기에? 엄마, 괜찮으세요? 소은이가 헐떡이며 제게 다가왔어요. 명수와 은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소은아, 너 어떻게 여기 온 거야? 명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빠, 엄마 병원 검사 받으러 오신다고 해서 걱정돼서 왔어요. 소은이가 제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엄마,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치매 초기래. 그 말을 들은 소은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엄마, 진단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은진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아가씨, 어머니가 충격받으셨는데 지금은. 언니, 저도 의료진이니까 한번 보고 싶어요. 소은이가 단호하게 말하면서 제게서 진단서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진단서를 자세히 읽더니 갑자기 얼굴이 달라졌어요. 이게 뭐예요? 뭐가 어떻다는 거야? 명수가 불안한 듯 물었어요. 오빠, 이 진단서 이상에 제대로 된 검사도 없이 어떻게 이런 진단을 내릴 수 있어? 소은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무슨 소리야? 전문의가 진단한 건데. 은진이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치매 진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혈액 검사, 뇌영상 검사, 신경심리 검사를 다 해봐야 하는 거예요. 소은이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불과 10분 만에 내린 진단이 말이 안 됐죠. 그리고 엄마,
이 병원 이름 들어보세요. 소은이가 진단서 상단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밝은 미래 정신과 의원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병원 원장이 최근에 의료사고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말에 은진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가씨, 제대로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언니, 저도 병원에서 일해요. 이런 식으로 진단하는 건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소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다른 대학병원에서 정식으로 검사 받아보세요. 제가 아는 선생님께 부탁드릴게요. 그때 명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소은아, 괜히 엄마 불안하게 만들지 마. 전문의가 진단한 건데 뭐가 문제야? 오빠, 정말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소은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명수가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소리야? 오빠,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 그 말에 명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다 알아봤어. 오빠 건설업 투자하다가 큰 손실 봤지? 은진 언니도 투자 실패로 어렵다고 들었어. 은진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희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엄마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주차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우리를 쳐다봤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소은이 했던 말이 맞았던 거예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저를 속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명수야, 그게 정말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명수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엄마,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경찰이 올 거예요. 소은이가 말했어요. 그때서야 은진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다 끝났어. 은진이가 주저앉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제가 속고 있었던 거였나 봐요.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속이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명수야, 엄마 좀 봐. 정말 그런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는데도 명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모습만 봐도 답은 뻔했죠. 오빠, 이제 와서 부끄러워해봤자 소용없어. 소은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평소 오빠를 잘 따르던 소은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소은아, 네가 뭘 안다고. 명수가 고개를 들어 대답하려던 순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파란 불빛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경찰이 온다. 은진이가 허겁지겁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시 주저앉더라고요. 경찰차 2대가 병원 주차장에 멈춰섰어요. 경찰관 4명이 내려와서 우리 쪽으로 걸어왔죠. 신고 접수된 사기미수 사건 관련해서 왔습니다. 경찰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명수 씨, 박은진 씨가 여기 계신가요? 명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허위 의료진단서를 이용한 사기미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병원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더 눈에 띄었죠. 저희는 그냥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은진이가 울먹이며 변명했어요. 그때 소은이가 진단서를 경찰관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게 증거예요. 제대로 된 검사도 없이 10분 만에 치매 진단서를 발급했어요. 경찰관이 진단서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네요. 담당 의사도 함께 조사해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은진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나와보고 있었죠. 어머님, 피해자이시니까
조서 작성을 위해 함께 서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빠, 왜 그랬어? 정말 왜? 소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명수가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대답했어요. 미안해, 소은아, 엄마도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소은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알아? 치매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하셨는지 알아? 정말 미안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명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빚이 많다고 엄마를 속여도 되는 거야?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아도 되는 거냐고? 소은이의 말에 명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명수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명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네가 그렇게 어려우면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면 되잖아. 왜 이런 식으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가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엄마, 저희가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10억이 넘어요. 명수의 고백에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10억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액수였어요. 그래도 이렇게는 안 되는 거야.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은진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그냥 도움만 받으려고 했는데 점점 복잡해졌어요. 은진아, 너도 나를 속인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경찰관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제 서로 가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거기서 하시죠. 명수와 은진이가 경찰차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괜찮아요? 소은이가 제 옆에 와서 팔을 부축해줬어요. 고마워, 소은아. 네가 아니었으면. 엄마, 저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었어.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속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소은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도 느꼈죠. 적어도 한 명의 자식은 진짜로 저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명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누구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소은이 같은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것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비록 상처받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었어요. 이제 그 일이 벌어진 지 반년이 지났어요. 명수는 사기 미수죄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은진이는 4년을 받았습니다. 그 의사도 의사 면허를 잃고 3년형을 받았죠. 처음엔 너무 충격이 커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어요.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이 나를 그렇게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은이가 매주 광주로 내려와서 저를 돌봐줬어요. 그리고 비슷한 일을 당할 뻔한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죠.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이 일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수에게서는 가끔 편지가 와요.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죠. 아직은 용서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번 일로 배웠어요. 하지만 진짜 가족의 소중함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소은이 같은 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꼭 제3자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래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